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 처리 기능 구현이 총 35점이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이 처리 기능 구현을 보게 되면 총 5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이 5개 문제가 전부 다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처리 기능 구현 좀 잠깐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총 배점이 이제 35점이 되어 있고 5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한 문제당 이제 7점씩이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때 이 처리 기능 구현에서 5문제가 싹 다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지금까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우리 일반 쿼리를 작성해라 아니면 그룹 쿼리 작성해라 아니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아니면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브리치 검색 쿼리를 작성해라 우리 수정 쿼리다 우리 추가 쿼리다 우리 테이블 생성 쿼리다 라고 해서 이런 쿼리들을 이제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고요. 그때 우리 이제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우리 그룹 쿼리랑 우리 크로스텍 쿼리 그리고 매개 변수 쿼리 작성해라 그리고 우리 이제 수정 쿼리 작성해라 그리고 우리 이제 테이블 생성 쿼리 작성해라 이런 쿼리들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주로 제일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쿼리다 추가 쿼리다 우리 브릿지 검색 쿼리다 이런 게 아예 시험 문제로 출제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8가지 그 쿼리 중에서 5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 35점을 모두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해당 문제가 이제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그나마 이제 평이하게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그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 이제 공부하던 그런 이제 형식으로 그런 이제 유형으로 문제가 안 나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공부하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만약에 문제로 이제 출제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쿼리 작성하는 이 5문제가 싹 다 전부 다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이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속성이나 함수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지만 매 회차마다 그런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35점을 모두 다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쿼리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지상이는 없어요. 어떤 형식을 설정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어도 우리는 결과 그림을 보고 수험자가 알아서 속성을 판단해서 직접 이제 지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쿼리 문제에서 우리 지상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지상들이 있어요. 쿼리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치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이런 이제 지상이 써져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쿼리를 만들었을 때 그 문제의 그림을 보고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의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시험장에 가서는 우리 시험 볼 때 아무래도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평상시보다 이제 긴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 지상에 있는 것들만 싹 다 이제 처리를 하고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그런 걸 이제 비교를 안 해서 실수로 이제 속성이 됐든 형식이 됐든 그런 것들을 변경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처리 기능 구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제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이제 작성한 그 쿼리 그림과 문제 그림이 똑같은지 다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그런 이제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5문제가 나는데 이 5문제 같이 이제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2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4월 하반기에 구매 내역이 없는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비고 필드의 그 값을 별표 관리 대상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관리 대상 처리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비고 필드 값을 별표 관리 대상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이제 문제의 그림을 보니까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맨 뒤에 보니까 이제 비고 필드가 이곳에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실행 결과로 우리 레코드가 총 7개가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 요 데이터요.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별표 관리 대상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때 우리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의 비고 필드 값을 이제 업데이트 하는데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별표 관리 대상 이걸로 이제 업데이트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그때 이제 조건이 우리 4월 하반기에 구매 내역이 없는 그 거래처만 그렇게 비고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때 4월 하반기에 구매 내역이 없는 그 거래처라는 거는 우리 이제 구매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 4월 15일부터 우리 2023년 4월 30일까지 그 기간에 거래처 테이블에는 우리 거래처 코드가 있는데 구매 내역 그 테이블에는 거래처 코드가 없는 그 거래처를 업데이트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in이라는 그 연산자랑 우리 이제 하이쿼리 요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처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거래처 코드랑 우리 구매 내역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거래처 코드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in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위 쿼리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하위 쿼리라는 거는 다른 선택 쿼리가 됐든 아니면 실행 쿼리 그 안에서 셀렉트 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쿼리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우리가 이제 하위 쿼리라는 거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가로 안에다가 셀렉트 구문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하위 쿼리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이랑 우리 이제 구매 내역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비교를 하는데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업데이트 쿼리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맨 위에 이제 우리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주고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 여기서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 창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거래처랑 우리 이제 구매 내역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거래처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구매 내역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추가는 우리가 이제 X 버튼으로 요건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 거래처 테이블이랑 구매 내역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비교를 할 때 거래처 코드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주면 된다. 그렇게 이제 문제상에 써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이제 지상이 만약에 없다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할 때 우리가 어떤 필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걸 찾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추가를 먼저 시켜놓고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어떤 필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 돼요. 그때 이 두 테이블 간에는 1대 다관계로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죠. 그때 1대 다관계로 이제 관계 설정이 될 때 우리 거래처 코드라는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관계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 어떤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지 그런 게 써져 있지 않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시켜 놓고 그때 어떤 필드로 관계 설정이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서로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필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 지상이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만 추가를 이제 시켜주면 돼요. 얘는 굳이 이제 추가시킬 필요가 없겠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필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할지 모르겠으면 일단 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킨 다음에 어떤 필드로 이제 관계 설정이 되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이 필드로 서로 비교해 주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찾으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이 구매 내역 테이블은 이제 삭제 좀 할게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 제거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요 거래처라는 요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때는 쿼리 유형을 먼저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시킬 때는 우리의 쿼리 디자인에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업데이트 쿼리요. 그래서 업데이트 쿼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곳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우리는 비고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우리의 별표 관리 대상 요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고라는 그 필드요. 비고 필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고 필드가 하단 그리드 라인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이 비고 필드의 그 값을 업데이트해 달라. 그러면 그때 이제 업데이트할 그 내용이 별표 관리 대상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할 그 내용을 쌍따옴표로 묶어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 이제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수 문자를 이제 추가를 시킬 때는 한글에서 이제 자음이요. 한글 자음 그러면 이제 기역부터 히읗까지 있겠죠. 그럼 이제 각각의 자음들마다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미음에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음 누르고 미음 이렇게 이제 눌러주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짜잔 하고 뜨죠. 그때 우리가 까만색 별표 요거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 8번에는 요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한 칸 띄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우리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값을 우리 별표 관리상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이제 업데이트 내용을 우리가 쓸 때는 문제상에 요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가 있나 없나 그런 거 이제 잘 보고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이 쿼리를 이제 실행시키게 되면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별표 관리대상 이걸로 싹 다 이제 업데이트를 다 해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전체 레코드에 대해서 싹 다 비고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 시킬 게 아니라 4월 하반기에 구매 내역이 없는 그 거래처들만 비고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를 이제 시켜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 추가시켜 놓은 이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이랑 우리 구매 내역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때 문제상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거래처 코드를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비교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거래처 테이블에는 거래처 코드가 있는데 구매 내역 이 테이블에는 거래처 코드가 없는 그 거래처가 구매 내역이 없는 거래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비교할 거니까 우리가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요. 이 거래처 코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not in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이 쿼리로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서 비교를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 조건 쓰는 이 칸에다가 not in이라고 일단 먼저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서 이제 하이 쿼리 우리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랑 구매 내역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랑 서로 비교를 해 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select 구문이요. 여기다가 이제 select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는 거래처 코드라는 거를 검색해 달라. 그때 from 어디로부터 검색해라? 우리 구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해달라. 그때 우리는 이제 4월 하반기에 구매 내역이 없는 그 거래처를 이제 구할 거라 구매 일자를 가지고 요 날짜부터 시작해서 이 날짜까지의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where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내가 지금 구매일자요. 구매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구매일자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가 요 두 날짜 사이의 값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between이요. 해서 여기다가 between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나는 2023년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 and 써주고 2023년 우리 4월 30일 그 사이의 날짜들만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XX에서는 이렇게 이제 날짜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날짜 형식으로 인식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날짜 시작하는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샵을 찍어주고 맨 뒤에 이렇게 이제 샵을 찍어서 내가 쓴 게 지금 요게 이제 날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샵으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이 퀄리티 다 작성했으면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걸 보게 되면 구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구매 일자가 있는데 구매 일자가 요 두 날짜 사이인 그 데이터들의 우리 거래처 코드를 이제 검색해 달라. 그 거래처 코드랑 우리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랑 서로 비교를 해서 일치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 다 있으니까 요 쿼리, 업데이트 쿼리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의 맨 앞에 이제 결과에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그래서 우리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어요.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이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된 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게 맞죠? 그러면 두 개의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뜨면 우리 이제 문제를 밖에 이제 풀었다는 그 얘기요. 지금 문제 그림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레코드만 이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쿼리를 실행을 시켰더니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 다섯 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럼 이제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내가 작성한 것 중에서 뭔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 내용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 레코드를 이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에 비고 필드 값이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얘는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관리대상 처리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관리대상 처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쿼리 이름 다 썼으면 바로 그냥 확인 버튼 누르지 말고요. 우리 쿼리 이름에서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할 거 확인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이제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이 데이터가 이제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까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쭉쭉쭉 이제 데이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첫 번째 우리 거래처 코드가 1001인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 1004번인 그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문제 그림 봤을 때 1001의 그 데이터, 1004인 그 데이터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으면 꼭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싹 다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레코드의 개수도 총 7개의 그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도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X 버튼 누르고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구매월별로 우리 구매자별로 우리 구매 수량에 이제 합계를 줘야 하는
구매 월별, 구매 현황이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행 머리꼴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열 머리꼴로 이제 뭐가 사용되고, 값으로는 이제 어떤 게 이제 사용되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구분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구매 월별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입구 월이라는 그 필드가 이곳의 값이 이렇게 이제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얘가 이제 우리 구매 월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구매자 별로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구매 자재 수가 있고, 그리고 기타 구매다, 직영 구매다 그렇게 써져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네 번째 이제 지상 봤을 때 구매자라는 거는 이름이 전국인이면 우리 직영 구매다. 그 외에는 기타 구매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구매자별로 이제 표시할 건데 그때 구매자를 직영 구매인지 기타 구매인지 그걸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기타 구매다, 우리 직영 구매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이제 열 머리글이라는 그 얘기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구매 월별로 구매자별로 우리 이제 구매 수량의 합계를 이제 조회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곳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이요, 이 값들이 우리 구매 수량의 합계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번째 이 지상을 봤을 때 구매 자재수요. 구매 자재수라는 거는 자재라는 그 테이블에 자재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재라는 그 테이블에 자재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매 자재수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이 있을 때 이 열 머리글의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싹 다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열 머리글과 우리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애들이요. 왼쪽에는 지금 있고 월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구매 자재수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이제 행 머리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라는 거는 우리 행 머리글로 이제 두 개가 이제 사용이 됐고요.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때 이런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 쿼리 디자인 그걸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첫 번째 이제 지상을 봤을 때 자재라는 그 테이블과 구매 내역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한 개 테이블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할 거라 우리는 쿼리 디자인으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에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 창이 이제 짜잔하고 떴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 창이 이렇게 떴어요. 그때 문제에서 자재라는 그 테이블과 구매 내역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자재라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구매 내역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X 버튼 누르고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거니까 우리 쿼리 유형도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쿼리 유형을 바꿀 때는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의 크로스텝이요. 그래서 우리 크로스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로스텝하고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보고 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입구 월이라는 거를 행머리글로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을 보니까 입구 월이라는 거는 구매 일자의 월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 얘기는 구매 일자에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여기다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월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months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구매 일자라는 요 필드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제목은 입고 월 그렇게 이제 해줄 거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입고 월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months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써서 우리가 구매 일자라는 그 필드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가 구매 일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필드명을 써주고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months라는 그 함수에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구매 일자에서 월만 추출한 다음에 그 값들을 입구월이라는 그 필드명으로 이제 표시를 해 줄 거예요. 그때 이 입구월은 우리가 이제 크로스탭에서 뭘로 사용할 거다?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머리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구매 자재수 요 값을 이렇게 행머리글로 이제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때 구매 자재수라는 거는 우리 이제 자재라는 그 테이블의 자재 코드 그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매 자재수 개수를 이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자재라는 요 테이블에서 우리 이제 자재 코드가 여기 있죠. 해서 요 필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재 코드라는 그 필드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구매 자재 수라는 거를 계산할 때는 자재라는 그 테이블에 자재 코드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지만 만약에 문제상에서 요 말이 만약에 빠졌어요. 구매 자재 수는 자재 코드 그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만 나오면 우리 자재 코드라는 그 필드가 우리 자재라는 요 테이블에도 들어있지만 우리 구매 대역 그 테이블에도 자재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자재 코드라는 그 필드를 그냥 이용해라. 어떤 테이블인지 만약에 안 가르쳐 줬으면 그때는 우리가 자재 코드가 양쪽 테이블에 모두 다 들어있을 때는 그때 이제 관계에 설정된 걸 보면 돼요. 그때 관계에 설정된 걸 보면 이제 1대 다관계로 자재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관계에 설정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 1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1쪽에 해당하는 그 테이블이 우리 자재라는 그 테이블이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에 설정된 걸 보고 자재라는 그 테이블에 자재 코드 요 필드를 우리가 추가시켜서 구매 자재 수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만약에 어떤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필드를 이용할지 그게 이제 문제상에 안 나와 있을 때는 관계에 설정된 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재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구매 자재수 요걸 이제 구할 거니까 이 자재 코드의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약을 이렇게 이제 개수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이 값들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줄 때 그때 제목은 구매 자재수 그렇게 되어 있죠. 해서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구매 자재수 하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자재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 화면상에 표현할 때는 우리 제목을 구매 자재수 요걸로 이제 표현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겁니다. 그때 이 구매 자재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로 사용할 거죠. 해서 우리가 크로스탭에 찾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행머리글로 쓰겠다. 요거 이제 한번만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맨 위에다가 기타 구매다, 직영 구매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구매자별로 이제 나타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구매자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우리 네 번째 지상을 봤을 때 구매자라는 거는 이름이 이제 전국인 그거랑 이제 똑같으면 이제 직영 구매다. 그 외에는 기타 구매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때 구매자의 이름이 전국인이랑 똑같은지 아닌지 그걸 이제 비교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I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뒤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IIF 요 함수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IIF다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이름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그 값이 뭐랑 똑같냐? 우리 전국인 요거랑 이제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전국인이랑 만약에 똑같으면 그때 직영 구매다. 그걸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컴마 찍은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기타 구매로 이제 표현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IIF라는 그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I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이름 필드의 그 값이 전국이랑 똑같으면 직영 구매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기타 구매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런 이제 값들을 이제 표현할 때는 이 필드는 따로 이제 필드명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그때 내가 제목을 따로 이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expr1이다 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는 화면상에는 이런 이제 제목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이름은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산한 걸 가지고 우리는 얘를 이제 열 머리꼴로 이제 표현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텝에서 우리가 이 값들은 열 머리꼴로 이제 표현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머리꼴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열 머리꼴까지 싹 다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값수를 사용할 거예요. 값수를 이제 사용할 거는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구매 수량의 합계를 이제 조회하라 그랬죠. 그러면 몇 개를 이제 구매했는지 그 내용은 우리 이제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을 거고, 이 테이블에 보니까 지금 이곳에 이제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량의 합계를 이제 조회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량이라는 이 필드를 이제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면 맨 뒤 이제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 수량이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우리 합계를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크로스텝에서 이 수량의 합계는 이제 값으로 이제 표현할 거죠. 해서 요걸 이렇게 이제 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상까지 싹 다 전부 다 이제 처리를 다 해줬고요.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쿼리 디자인의 맨 앞에 이제 결과에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제 거는 이런 이제 필드명들이 전부 다 이제 잘려서 보이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글씨가 잘 안 보일까봐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해놓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잘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잘려 보일 때는 요 필드명과 필드명 그 사이요. 요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마우스 모양이 양쪽 화살표로 바뀝니다.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 찾아가서도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가 나오면 또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맨 위에서부터 우리 이제 제목부터 확인하자고요. 입구 월이다, 구매 자재수다, 그리고 기타 구매다, 직영 구매다 해서 요 제목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맨 앞에 거요. 2월, 3월, 4월 그렇게 이제 우리 문제 그림에는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 거는 그냥 숫자만 2다, 3이다, 4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구매 자재수는 16이다, 23이다, 55다 그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기타 구매 보니까 354다, 476이다, 2251이다 해서 그 값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 맞고 직영 구매를 봤을 때 77이다, 975다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레코드의 개수는 총 3개의 레코드가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비교했을 때 이 입구 월만 조금 이제 다르죠? 그러면 2, 3, 4 요런 이제 값들 뒤에 우리가 이제 월이라는 그 한글을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 쿼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구 월이라는 그 필드에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구매 일자에서 월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거기다가 앰퍼센트 이어서 월이라는 요 글자를 이제 표현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앰퍼센트 월 요것만 이제 추가로 뒤에다가 더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2월, 3월, 4월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다 맞게 이제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요 클래스 쿼리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구매 월별 구매 현황이다. 그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문제가 나왔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구매 월별
구매 현황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오타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이제 문제표가 다 풀었는데 요 쿼리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열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 쿼리에서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고 그때 우리 이제 디자인 복귀 한 번만 더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된 그 결과를 보면 아까 제가 작성하던 거랑은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지금 여기 맨 첫 번째에다가 제가 이제 입구 월구하는 거 그거 이제 썼죠. 그거 그대로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제가 아까 구매 자재수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를 제가 아까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다시 열어보니까 지금 이곳에 열 머리글 계산한 거 그게 이곳에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그 위치에 있던 구매 자재수는 지금 이곳에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그리고 맨 뒤에는 수량의 합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다가 값을 이제 표현할 때 제가 아까 수량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합계를 구해달라 그것만 했어요. 이렇게 제가 앞에다가 수량의 합계다 이런 제목을 제가 썼어야 했었어? 안 썼다고요. 안 썼는데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었고 그리고 이 두 개 필드의 그 위치가 서로 이제 바뀌어 있다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제목이 붙고 자동으로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는 우리가 따로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들의 위치를 이제 신경을 꼭 써야 되는 거는 요 두 가지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요 입구 월과 우리 이제 구매 자재수 요 두 가지를 행 머리글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죠. 그때 얘랑 만약에 거꾸로 이제 위치를 바꿔서 작성하게 되면 우리 결과에서도 이 위치와 이 위치가 서로 이제 바뀐다고요. 그때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입구월이 앞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구월이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랑 위치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필드의 위치나 필드명이 바뀔 수가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자재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구매 대역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그 자재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해당 자재 구매 정보를 이제 조회하는 자재 구매 조회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매개 변수 쿼리라는 거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특정 값을 이제 입력을 받고 그 값, 사용자가 입력한 그 값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만 이제 조회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매개 변수 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 지금 여기서 검색할 그 자재명의 일부를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 케이블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더니 지금 우리 결과 그림을 봤을 때 케이블이라는 그 글씨가 이렇게 이제 포함된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싹 다 이제 조회가 다 됐다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다른 값, 자재명에다가 다른 값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내가 입력한 그 값들에 이제 해당하는 그 자재명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검색이 되겠죠. 그렇게 사용자가 검색에 이제 사용될 그 자료를 입력하는 그 쿼리를 보고 우리 이제 매개 변수 쿼리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쿼리라는 거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만들기를 먼저 찾아가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걸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쿼리 창이 짜잔하고 뜨고요.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테이블 추가 창이 뜬다고요. 그때 문제에서 자재랑 구매 대역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테이블 추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쿼리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테이블로 먼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놓고 자재라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구매 내역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싹 다 이제 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보고 내가 이제 결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그 필드를 이곳에다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문제 그림에서 첫 번째 필드를 보니까 이제 구매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어요. 구매일자라는 필드는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구매일자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필드명이 우리 자재명이요. 우리 자재명이라는 거는 우리 자재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자재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필드가 이제 수량이요. 수량이라는 건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 수량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네 번째 필드가 이제 단가요. 단가는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자재라는 그 테이블에 단가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그 필드가 부가세라는 그 필드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가세라는 그 필드는 우리 자재 테이블에도 없고 구매 내역 테이블에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부가세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쭉 써져 있어요. 부가세 이 필드는 우리 단가가 100만원 이하면 단가의 이제 10%로, 그리고 100만원 초과 우리 300만원 이하면 단가의 이제 20%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그리고 300만원 이제 초과하게 되면 우리 단가의 이제 30%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라. 그때 이제 우리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스위치라는 이 함수령에서 부가세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 스위치라는 그 함수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스위치라는 그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1번을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 조건 1번을 이제 만족했을 때 어떻게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 1번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2번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 2번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계속해서 있으면 그 뒤에다가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인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여기 있는 거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출력을 해줄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인수 2번에 있는 그 값을 이제 계산해서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스위치라는 그 함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가세라는 거를 계산할 거죠. 해서 부가세라는 그 필드명을 이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콜론으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단가가 100만원 이하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단가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그 값이 100만원 이하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짝거나 갖다 100만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돼요. 만약에 단가가 100만원 이하라면 그때는 단가의 이제 10%로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대괄호 또 묶어서 우리 단가 곱하기 우리 10%니까 0.1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우리 단가의 10%로 그렇게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의 식을 우리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 얘를 컨트롤 C 복사를 이제 할 거예요. 복사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00만원 이하일 때는 우리 단가의 20%로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00만원 이하일 때는 단가 곱하기 이제 0.2 그렇게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요. 또다시 이제 컨트롤 V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썼던 그 조건과 우리 인수 1번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300만원을 이제 초과하면 단가의 30%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을 바꿔주면 되죠. 이번에는 300만원을 초과해? 그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우리가 크다라는 요 기호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00만원 이렇게 써주고, 그때 3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단가 곱하기 0.3 단가의 이제 30%로 계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컴마 우리 인수 1번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인수 2번이고, 얘가 이제 세 번째 조건, 그리고 얘가 이제 세 번째 인수요.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가가 있다. 그 단가가
100만원 이하야? 그렇게 물어보고 100만원 이하일 때는 단가 곱하기 0.1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부가세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써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단가가 300만원 이하야? 그렇게 물어봤죠. 단가가 300만원 이하일 때는 단가 곱하기 0.2 그렇게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게 써주고, 만약에 단가가 이제 300만원 초과해? 그렇게 물어보고 300만원 이제 초과하게 되면 단가 곱하기 0.3 이렇게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 조건이요. 그 두 번째 조건을 쓸 때 지금 여기다가는 300만원 이하야? 그것만 이제 물어봤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일 때 단가의 20%로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쓴 거는 300만원 이하야? 그것만 이제 물어봤다고요. 여기서 100만원 초과해? 그걸 이제 묻지 않았는데 그걸 왜 안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단가가 이제 100만원 이하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단가가 진짜 단가가 100만원 이하이라면 그때는 단가 곱하기 0.1 요거 이제 계산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뒤에 써있는 이런 조건들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이 첫 번째 조건에 이제 만족을 못할 때만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는 단가가 100만원 이하야? 그렇게 물어봤는데 단가가 100만원 이하가 아닐 때만 뒤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온다고요. 그러면 단가가 100만원 이하가 아니다. 그 얘기는 100만원을 초과한다. 그 얘기잖아요. 해서 단가가 1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해? 그건 따로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쓰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단가가 이제 300만원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만약에 300만원 이하라면 단가 곱하기 이제 0.2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조건도 만약에 만족을 못했다. 그랬을 때만 이 세 번째 조건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뒤에 단가 뒤에다가 지금처럼 아까 제가 썼던 그 식 있죠? 그 식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대로 싹 다 이제 다 처리해줬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자재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자재명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고 따로 우리가 정렬하는 그 방식을 지정하는 것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찾아간 다음에 자재명을 기준으로 우리 오름차순을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정렬 방식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이제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일단 시켜볼게요. 우리 쿼리 디자인의 결과에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됐는데 구매 일자가 막 샵으로 표시가 되고 단가도 여기 보니까 샵으로 막 표시가 됐죠. 요거는 제가 이제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할 때는 필드명과 필드명 그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그 모양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드와 필드명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가 나오면 더블 클릭이요. 또 자재명도 여기서 이제 양쪽 화살표 나왔죠. 더블 클릭. 그리고 수량도 이제 더블 클릭. 단가도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부가세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싹 다 이제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됐죠. 그때 우리가 만든 이 쿼리는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총 94개요. 94개의 그 레코드가 싹 다 이제 다 표시가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레코드의 개수가 10개만 표현이 됐죠. 왜요? 문제에서는 검색할 그 자재명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를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그 데이터 해당하는 그 자재 구매 정보를 이제 조회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싹 다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코드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표시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로 우리 자재명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재명을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니까 자재명 이 필드에 조건 쓰는 그 칸이요. 그 칸에다가 일단은 자재명의 일부를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에 메시지가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 메시지를 일단 대괄호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쓰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대괄호 먼저 열어주고 여기다가 자재명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 이렇게 이제 쓰고 우리가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자재명에다가 지금처럼 조건 쓰는 그 칸에 지금처럼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요 메시지 요 대화 상자의 요 메시지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뜰 텐데 그때 내가 대화 상자에다가 입력한 그 데이터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찾아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입력한 그 자재명이요. 그 자재명의 일부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케이블이라는 그 글씨가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싹 다 이제 검색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자재명의 이제 조건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내가 이제 매개 변수를 입력한 그 데이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검색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검색할 그 자재명을 우리 일부만 우리가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해당하는 그 자재의 구매 정보를 이제 조회를 해줘야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케이블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이 케이블이라는 그 글씨가 이렇게 이제 맨 앞에 있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중간에 포함이 돼 있든 아니면 맨 뒤에 포함되어 있든 상관없이 이 케이블이라는 글씨가 어딘가에 들어 있으면 전부 다 그 데이터를 싹 다 이제 검색을 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쓸 때 조건을 쓸 때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별표 붙여줄 거고요. 그리고 맨 뒤에도 이렇게 이제 별표를 붙일 거예요. 해서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자를 이렇게 이제 앞뒤로 쓰게 되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내가 쓴 그 글씨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요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별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맞는 문자를 이제 이용하면 우리가 앞에다가 반드시 like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때 내가 이렇게 이제 케이블하고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는 요 위치에 이제 케이블하고 그 데이터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맨 앞에다가 우리 별표를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하면 별표가 이렇게 붙고 이어서 이제 뭘 표시해라. 여기서 이제 입력받은 그 값이요. 그 값이 우리 케이블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니까 케이블하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이어서 뭐 표시해라. 우리 별표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별표 이렇게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우리 케이블이라는 그 글씨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다고요. 해서 우리 이제 매개 변수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자재명을 이제 입력을 할 때 그때 이제 일부를 이제 입력을 받는지 아니면 전부 다 이제 입력을 받는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얘를 쓰든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꼭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일부를 이제 입력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지금처럼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에 우리 맨 앞에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문제 그림과 똑같이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고요. 그때 우리 자재명의 일부를 입력 그렇게 똑같이 나왔죠.
이런 이제 글씨들을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케이블 그거 이제 입력할게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10개의 레코드가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필드명이요. 구매 일자다, 자재병이다, 수량, 단가, 부가세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것 맞죠? 그리고 지금 이 구매 일자를 봤을 때 2023년 4월 28일, 그 다음에 4월 19일, 4월 18일, 4월 17일, 4월 16일, 15일, 14일, 13일, 12일, 11일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것 맞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지금처럼 자재명을 쭉쭉쭉 봤을 때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랑 전부 다 이제 똑같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봐도 이 자재명이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다고요. 그때 나타난 그 수량이요. 1개부터 시작해서 140이다, 300이다 해서 쭉쭉쭉 해서 우리 100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것도 맞죠? 그리고 우리 단가를 보니까 40만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39만원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것도 다 맞죠? 그때 우리 부가세요. 부가세를 보니까 4만원이다, 39,000원, 39,000원, 39,000원 하고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내가 작성한 이 부가세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만 들어있지만 문제 그림을 보니까 이 부가세 그 필드에 이렇게 통화기호가 다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요런 이제 통화기호까지 똑같이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부가세 필드가 지금 이곳에 맨 끝에 있으니까 부가세 필드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곳을 보면 이제 형식 속성 그거 이제 설정하는 게 있죠. 해서 우리가 형식 속성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통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서 통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이 속성 시트는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우리 자재명 그걸 문제 그림과 똑같이 케이블이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이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결값이 쭉쭉쭉 표시가 됐는데, 그때 부가세 필드를 보니까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통화기호가 싹 다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그러면 요 컬이 그냥 꺼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X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컬이 이름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자재 구매 조회라는 그 매개 변수 컬이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자재 구매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구매 내역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거래처별로 최근 구매 일자 그리고 구매 건수 총 구매 수량 요거를 이제 조회하는 거래처 구매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이 문제는 결값을 나타낼 때 우리 거래처별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별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룹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룹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 창이 떴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거래처와 구매 내역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요거 이제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처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우리 구매 내역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둘 다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필드들을 쭉쭉쭉 하단의 그리드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보니까 이제 거래처 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거래처 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근 구매 일자 요걸 이제 표시해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최근 구매 일자라는 거는 구매 일자의 이제 최대값으로 이제 계산하래요. 그러면 일단 구매 일자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키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매 일자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건수요. 구매 건수라는 거는 구매 내역 그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의 개수로 이제 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구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여기 있고 그때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총 구매 수량이요. 총 구매 수량이라는 거는 수량의 이제 합계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여기 있으니까 수량 필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그 필드를 보니까 평균 구매 수량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평균 구매 수량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첫 번째 지상이 없죠? 그때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 구매 수량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총 구매 수량 나누기 구매 건수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총 구매 수량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네 번째 필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구매 건수라는 거는 우리 이제 세 번째 필드로 사용하는 거죠. 해서 요 필드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서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평균 구매 수량 그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네 개 필드 먼저 우리가 설정할 거 싹 다 먼저 설정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그룹 쿼리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우리 요약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요약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요약하고 쫙 떴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래처별로 이제 묶어서 봐야 되니까 우리 거래처 명이라는 거를 묶는 방법 요걸로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거래처 명별로 이제 묶어서 표현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최근 구매 일자요. 그 이제 필드 명으로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최근 구매 일자 이렇게 이제 필드 명을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 일자를 가지고 이 최근 구매 일자를 표현할 때는 우리 구매 일자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약을 우리가 요걸 이제 최대값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 구매 일자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면 최근 구매 일자가 이제 나타난다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그거 잠깐만 살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2025년 우리 1월 1일 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2025년 우리 12월 이제 31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날짜가 있을 때 가장 최근 그 날짜를 구해라. 그러면 요 날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날짜 가장 최근 그 날짜를 구할 때는 우리가 날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그 날짜가 가장 최근 그 날짜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최근 구매 일자 최근 구매 일을 이제 구할 때는 구매 일자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근 구매 일자를 그렇게 이제 구해준다 그 뜻이에요. 지금은 문제상에서 최근 구매 일자는 구매 일자의 이제 최대값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 시킨 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지만 만약에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 없이 그냥 최근 구매 일자 이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는 이 제목을 보고 나는 이제 이거를 구할 때 구매 일자의 최근 날짜를 이제 구할 거니까 최대값을 구해줘야 그 날짜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 날짜를 구해라. 그러면 그 날짜 중에 우리는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최근 구매 일자에 대한 건 싹 다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건수라는 거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문제에서 거래처 코드의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 거래처 코드를 가지고 우리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그때 이제 제목을 구매 건수를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구매 건수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우리가 이제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총 구매 수량이요. 총 구매 수량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수량의 이제 합계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수량을 가지고 우리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합계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때 이제 제목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총 구매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앞에다 쓰고 수량의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필드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매 건수다 그리고 우리 총 구매 수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 필드를 전부 다 이제 계산을 다 했으니까 이제 요 식을 이제 쓸 수 있겠죠. 해서 맨 마지막 요 필드요. 여기 가서 우리가 이제 평균 구매 수량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맨 뒤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평균 구매 수량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콜론 찍은 다음에 그리고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가 총 구매 수량 대괄호 닫고 나누기 대괄호 다시 열어서 구매 건수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문제 시킨 대로 그대로 총 구매 수량 나누기 구매 건수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평균 구매 수량을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평균 구매 수량 이 필드를 이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제 내가 계산하는 그 식을 썼죠. 해서 이 필드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함수를 쓰거나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식을 썼을 때는 그때 이제 요약은 우리가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 필드는 내가 이제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으로 변경을 알아서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지상 보니까 평균 구매 수량이라는 거는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평균 구매 수량을 구했을 때 실제 값이 0일 때 0.0으로 그리고 실제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 148.4하고 이렇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구매 수량 요 필드를 먼저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형식이요. 형식 여기다가 지금처럼 표시의 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형식 속성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나타내게 하려면 샵 이렇게 이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샵을 쓰게 되면 유효하지 않은 그 값은 이제 생략하고 아무것도 이제 표시를 안 해줘요. 그러면 지금처럼 0.0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에다가 0.0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 유효하지 않은 그 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됐을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0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도 여기서 소수점 뒤에 첫 번째 자리를 0 이렇게만 써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는 없죠. 없으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라고요. 해서 우리가 형식에다가 0.0이다 요걸 이제 그대로 이제 써줄 거예요. 해서 방금 썼던 그 0.0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형식에다가 우리가 입력만 해주면 요 이제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쿼리 결과 이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설정된 그 상태에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을 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의 맨 앞에 이제 결과에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해서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됐죠. 지금 여기 보니까 막 글씨가 잘리는 게 되게 많아요. 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상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일까봐 글씨 크기를 조금 제가 크게 설정을 해서 전부 다 글씨가 살짝 잘리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쿼리를 이제 실행을 시켰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잘리는 게 있으면 각각의 이제 열 너비를 싹 다 이제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때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할 때는 열과 열 사이,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마우스 모양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마우스 갖다 놓으니까 양쪽 화살표가 떴죠.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또 그 뒤에 것도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가 나오면 더블 클릭이요.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제 거는 레코드의 개수를 봤을 때 총 7개의 레코드가 싹 다 검색이 다 됐어요. 근데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는 레코드가 총 3개만 검색이 됐죠. 왜요? 우리 아직 두 번째 이 지상을 아직 처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거래처 코드가 4부터 6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때 이제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그때 거래처 코드의 값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일단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일단 추가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들어있으니까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처 코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각각 이제 데이터들마다 거래처 코드의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그때 문제에서는 4부터 시작해서 6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3으로 끝나요. 두 번째 데이터는 1로 끝났고요. 그 다음은 이제 3으로, 그 다음은 이제 우리 4, 그 다음은 이제 5, 그 다음은 이제 1, 그 다음은 이제 6 그렇게 해요. 그러면 4부터 6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만 대상으로 해라 그러면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3개의 데이터만 우리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나머지 1이나 3 그런 걸로 이제 끝나는 그런 데이터들은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가 맨 뒤에 있죠. 여기서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쭉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라이크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4부터 6까지의 그 문자 중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면 우리가 대괄호를 열어서 4부터 6까지다 라고 해서 이렇게 4부터 6까지의 문자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런 이제 문자로 끝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맨 마지막에 오면 되고 그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만능 문자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쓰게 되면 맨 앞에다가 우리가 라이크 연산자 요걸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싹 다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앞에는 이제 뭐가 오든 상관없다. 끝나는 그 글자가 4부터 6까지의 그 데이터 중에서 하나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제 바뀌어서 4부터 6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바뀌었다면 그때는 4부터 6의 그 데이터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별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뒤에다가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문제에서 이런 문자로 끝나는 것만 이제 조회 대상으로 하는지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하는지 그걸 잘 보고 우리가 만능 문자를 붙이는 그 위치를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 4부터 6까지의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할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건에다가 지금 방금 썼던 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 거래처 코드를 봤을 때 4부터 6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싹 다 조회가 됐다고요. 그러면 맨 위에 제목부터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거래처 명이다. 최근 구매 일자다. 구매 건수다. 총 구매 수량이다. 그리고 평균 구매 수량이다 라고 해서 이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하나다, 현대다, GS다 하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2023년 4월 4일, 4월 23일, 4월 19일이요. 그 날짜도 전부 다 맞죠? 그리고 10건, 그리고 14, 12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358이다, 872다, 1781이다 해서 그 데이터가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우리 평균 구매 수량을 봤을 때 35.8, 62.3, 148.4 하고 그 값이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조건으로 쓴 이 거래처 코드만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이 거래처 코드라는 거는 내가 이제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죠. 화면상에 얘는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때 이곳에 보면 이제 표시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해서 지금 이 필드도 결과값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처 코드라는 이 필드는 내가 이제 조건으로 작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약이요. 요약에 보면 이제 묶는 방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 거래처 코드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쓰기 위한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얘를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내가 변경을 시키면 아까 표시라는 곳에 아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체크 표시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체크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실행이요.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졌다고요. 그때 이런 이제 값들이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될 때, 그때 이제 표시 형식까지 우리가 신경 써가면서 전부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우리가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요 쿼리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뭐야? 그렇게 물어봐요. 문제에서 거래처 구매 현황 쿼리 그걸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거래처 구매 현황 이렇게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이제 쓸 거 다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타가 없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거래처 구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된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자재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구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다음 구매일을 조회해서 새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다음 구매일 생성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새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우리 쿼리에 우리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쿼리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고요. 화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테이블이요. 테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우리 자재라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구매 내역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테이블을 싹 다 이제 다 추가시켰으면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첫 번째 필드를 보니까 이제 자재 코드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죠. 그때 우리 이제 자재 코드라는 거는 지금 자재라는 이 테이블에도 이렇게 들어있고 우리 구매 내역 테이블에도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고요. 그때 양쪽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해당 필드가 둘 다 이제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관계에 설정된 걸 보고 어떤 필드를 이제 사용할지 그걸 이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 1쪽에 있는 이 자재 코드 요거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재 테이블에서 자재 코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날 게 우리 자재명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재명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 자재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필드가 우리 다음 구매일이라는 거요. 우리 다음 구매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따로 이제 필드로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 이제 문제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다음 구매일이라는 거는 구매일자로부터 15일 후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구매일자로부터 15일 후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date add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date add랑 이제 관련된 그런 함수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날짜 함수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그런 함수들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date part라는 이런 이제 함수도 있고요. date add라는 요 함수도 있고, date diff라는 요 함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date add라는 함수 먼저요. 이 date add라는 거는 뒤에 보니까 date 뒤에 add가 붙었죠. 그럼 얘는 이제 뭔가를 이제 더해주겠다 그 얘기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지정한 그 날짜에서 형식을 지정한 그 값만큼 이제 증가시켜달라 그거예요. 해서 내가 여기서 날짜를 땅 하고 찍어주고 이 날짜 이제 형식을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 지정된 그 형식에 맞게 지금 이곳에서 쓴 그 값만큼 이제 증가를 시켜준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y를 이제 4개를 내가 이제 형식에다가 쓰고 여기 값에다가 이제 1이라고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1년이 이제 증가된 그 날짜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형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월을 이제 나타낸 게 우리 m이죠. m이라고 이렇게 이제 형식에다 써주고 내가 값을 이제 1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날짜에서 1개월 후의 날짜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D를 이제 형식에 쓰게 되면 내가 지정한 날짜에서 1일을 이제 증가시켜달라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date add라는 그 함수요. 그래서 date add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형식이요. 그 형식들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date part라는 요 함수도 있는데 얘는 날짜를 이제 찍어주고 내가 여기다가 형식을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형식에서 지정한 그 값을 이제 우리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식에다가 이제 y를 4개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거고요. 내가 이제 m을 쓰게 되면 내가 지정한 그 날짜에서 월만 추출해 달라. 그리고 내가 이제 d를 쓰게 되면 내가 지정한 그 날짜에서 일만 이제 추출해 달라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date part라는 요 함수요. 그리고 우리 date diff라는 요 함수는 날짜 1이다, 날짜 2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날짜를 우리가 찍어줘요. 그러면 이 두 날짜 사이에 형식에서 지정한 그 경과값을 이제 표시해줘요. 해서 내가 이제 형식에다가 이제 y를 이제 쭉 쓰게 되면 이 두 날짜 사이에 몇 년이 이제 차이가 나는지 그 값을 이제 표시해주고 내가 m을 이제 쓰게 되면 몇 개월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d를 쓰게 되면 며칠이 이제 차이가 나는지 그 경과값을 이제 표시해주는 게 우리 date diff라는 요 함수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함수에서 우리가 형식에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값들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음 구매일 그 이제 제목으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다음 구매일이다 이렇게 써주고 필드명 먼저 써주고 콜론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date add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15일 후로 이제 계산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형식에다가 D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며칠 후요? 우리 15일 후요. 해서 뒤에다가 15라고 이렇게 쓰고 그때 우리 이제 구매일자요. 내가 이제 구매일자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 날짜로부터 우리 15일 후로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 쓴 이 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썼던 그 식을 지금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싹 다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구매일 얘는 이제 끝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필요 수량 요걸 이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필요 수량이라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수량에다가 5를 이제 더한 값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수량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우리가 수량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맨 앞에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필요 수량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준 다음에 원래 내가 이제 수량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 수량 필드에다가 더해달라. 얼마를 5를 이제 더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필요 수량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단가가 우리 40만원 이상인 그 경우만 조회 대상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단가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가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우리 단가라는 요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고 그때 이제 조건 지금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단가가 우리 40만원 이상 그랬으니까 우리 크거나 같다 40만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가가 40만원 이상인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설정한 그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음 구매일이 싹 다 이제 샵으로 나오고 단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필요 수량이다 요 제목도 이제 잘려서 보이죠. 그리고 맨 앞에 있던 요 제목이요. 자재 코드 요것도 이제 잘려서 보이니까 우리가 열 너비 좀 이렇게 이제 조정 좀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싹 다 이제 조정한 상태에서 우리 단가를 봤을 때 전부 다 지금 맨 위에 보니까 이제 500만원이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40만원짜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단가가 40만원 이상인 그 데이터만 이제 조회 대상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내가 조건을 걸었더니 40만원 이상의 데이터만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만 쓴 거지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이 단가라는 그 필드는 이제 우리가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체크 해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총 30개의 그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 그때 이제 자재 코드다 자재명이다 다음 구매일이다 필요 수량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싹 다 이제 검색이 돼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결과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도 레코드의 개수가 총 30개가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 테이블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맨 위에 보게 되면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이라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테이블로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테이블 만들기 요걸로 이제 쿼리 유형을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테이블 만들기 하고 새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쿼리 실행 후에 그때 이제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다음 구매일 관리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지금 이곳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의 이름을 지금 얘를 이제 써줘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시험 보다가 이제 실수하는 게 요 쿼리 명을 우리 테이블 이름에다가 쓰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이블 이름이 정확하게 얘가 맞나 안 맞나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똑같이 우리가 테이블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다음 구매일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 명을 다 썼으면 혹시나 틀린 글씨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쿼리 유형은 이제 싹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30개의 행을 붙여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다음 구매일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봐요. 문제에서 다음 구매일 생성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다음 구매일 생성하고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 쓸 거 다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다음 구매일 생성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쿼리 5문제 요거 이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도 지금 이 유형과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 교재에 있는 그런 해설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커만 1급 실기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복 연습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오더라. 해서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많이 이제 접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함수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조건 쓰는 거 그런 거 나오면 그런 조건이나 그런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 방법 바로바로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당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